예, 우리 국민권익위원장님, 예. 지난 4월 2일 날 자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소방하고 경찰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질의 답변했습니다. 쟁점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와 그 배우자만 되어 있는데 자녀한테 장학금 주는 것이 이 김영란법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 질의 답변에서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예. 예. 그런데 조국 후보자 사건이 제가 한 바가 없이 그 권익위 저 해석 기준에 그렇게 일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도 되어 있고 질의 답변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8월 23일 조국 후보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종석 의원이 2번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면은 똑같이 자녀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특별한 사정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마치 국민들에게 자녀한테 장학금 주는 거는 김영란법과 관계없다는 뉘앙스로 그런 언론 보도가 일제히 됐어요. 그래서 SBS를 비롯해서 전 언론에서 다 탔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똑같은 날 보도 자료에 됐지만 실제로 해명 자료를 내 가지고 특별한 경우라는 그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특별한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실제 본인에게 줄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문맥을 꼼꼼히 읽으면은 이해가 못 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지만은 특별히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 경우에는 해당된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는 부분은 마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국 사건이 일어나니까 자녀는 장학금을 줘도 괜찮다는 뉘앙스를 줬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8월 27일 날 부산의료원장 압수수색 당시에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가 자기가 대통령 주치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고도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직권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익위는 조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권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든 그 이전에든 특정 후보자를 상대로 어떤 해석 기준을 아니, 해석 기준이 아니라 없습니다. 지금은 해석 기준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실 의향이 없냐? 권익위는 그런 직권조사 권한은 없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할 자,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이 같은 청탁금지법, 그런 김영란법에 보면은 허용되는 사례로 사회상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허용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번에 조국 후보자가 자녀가 받은 것이 사회상규에 맞다고 과연 생각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국민들이 의아해야 합니다. 사회상규라고 한다면 이번에 받은 것이, 남들은 장학금 1년밖에 안 받았는데 조국 따님은 6번 연속 받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성적장학금을 받는데 유일하게 유급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장학금 줬다. 세상에 이런 장학금이 있는지 아마 처음 듣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또 2015년에 조국 따님한테 처음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산의전원에 장학금 지급 규정을 바꿉니다. 이것이 과연 사회상규에 맞는지, 이거는 정면으로 김영란법 위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 위원장님? 예, 학교에서 그 일반 학생 전체를 상대로 학칙에 따라서 선발을 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그 사회상규 이전에 법에서 8조에서 정한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것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학칙에 따라서. 그런데 학칙에 따른,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학칙 자체도 주기 직전에 바꾸고, 그럼 6번 연속 주고 유급학생들한테, 다른 학생들은 다 성적장학금을 주는데 이 조국 따님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장학금을 이래 유급생한테 주는 것이 과연 사회상규에 맞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예. 이게 우리 위원장님
전문성을 떠나가지고 이게 사회상규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국민권익위원회를요. 학칙에 따른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마치 조국 일가를 비호하는 듯이 보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선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에 대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그 가족이 수수한 경우는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만은 그 유권 해석에 보면은 예. 부모가 대부분 학비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해당 장학금 공직자에게 직접 적용됐는데 그것이 사회상규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예. 하면 그다음 적용이 됐을 때 그러면은 조국 후보자 따님한테 준 거 장학금이 사회상규에 맞느냐, 보통 상규라는 그런 어려운 법률 용어를 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 사회상규 부분이 나오는 것은 아까 특별한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이 권익위가 마치 소방수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뭔가 그 특정 직종이기 때문에 자녀가 받은 것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예, 그런 조 후보자의 경우는 제가 이거를 아니라고. 자꾸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기는 싶지만 그래서 제가 지적했는 것이 부산 의료원장 압수수색 당시에 장학금 지급했는 교수가 그 대통령 주치의를 선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죠. 직무 관련성도 있고 가족에 대한 거는 직접 김영란법이 적용 안 되지만은 그 등록금을 전부 다 부모한테 의존하는 학생은 본인한테 준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이미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사회상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면 되는데 그 조국 따님한테 준 것이 사회상규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를 보면은 맞지 않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국민들의 감정에서 자꾸 조국 일가를 비호하는 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그런 죄송합니다. 관점을 주어도 다음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개별 사안에서는 지금 언급하신 그 사회상규나 그 다음에 또 법령 그 기준 등등 여러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법 위반 여부를 이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런 구체성을 가진 그러면은 그 거기에 대해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조사할 용의는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권익위는 조사를 해야 하죠. 자,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님 안 계시니까 차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8월 5일 날 정부 합동으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장관 회의를 하신 적이 있죠. 네네. 그러면은 뭐 여러 8개 부처 했는데 공정거래, 노동, 그다음 환경 여러 분인데 첫 번째 우리 공정거래 분야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8월 6일 날 공정거래위에서 발표를 할 때 일본 수출 규제 대책으로 재벌의 소조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사육 편취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인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소조 부품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 한 거는 사익 편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익 편취에는 해당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사안의 긴급성을 봐가지고 이번엔 봐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저런 경우는 지금 뭐 그런 특정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중소기업 할 때 그 특정한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혹시나 저런 식또 오해로 인해 가지고 또 제약을 받는 경우를 좀 완화를 해 가지고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지금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야라고 하면서 기재부에서 발표한 데 보면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명확하겠다. 그러면은 일본 이번에 수출 규제가 없다 하면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 수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저 말로 보면은. 그리고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합동 연구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인가를 공동행위를 허용하겠다. 그럼 일본 수출 규제가 없다 하면은 허용 안 해주겠다. 지금 국민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면은 질문하는 거는 의문을 가지는 거는 긴급성이 있으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일본 수출하면은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고 일본 수출이나 미국 수출이나 유럽 수출하면은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때도 재벌에 대해서 제대로 그냥 완전히 그 정부에서 잣대를 거물줄처럼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저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하겠다는 그런 의지죠. 이걸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태양광 하십니까? 태양광 오늘도 하십니까?